이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52일 동안은 추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 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0월 22일 오전 11시 32분 실시간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주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종복 영상 시리즈 중에 너무나 중요한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넣어줄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데 나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얘기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제목은 안 쓰는 겁니다. 다만 모르겠어요. 지금 11시 32분에 시작했으니까 한 30분 정도짜리 영상으로 해줄 수 있는 얘기를 최대한도로 한번 할 테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은 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중간 어디에 이종복이가 제대로 실력 발휘하는 구간이 나올 텐데 나도 어디서 내가 실력 발휘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그 녹아있는 그 본능이 깨어나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신 오늘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보면은 어떤 뜻인지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차피 주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도 안 좋고, 금리는 없고, 그죠? 1억 은행에 넣어봤자 70만원 밖에 못 받죠, 여러분.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걸로 우리가 봤을 때는 시장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죠? 그 시장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잡고 기준과 원칙을 잡은 다음에 돈을 벌어야 이게 성공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 진짜 이종복 영상 보면 10,000번도 넘게 나올 겁니다. 그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비교해서, 그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그 다음에 전기차 화이브지, 그죠? 이런 쪽, 그런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변화가 된 거고 언제부터 바뀌었냐, 그것은 이따가 내가 차트 설명할 때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횡보하는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기술적 분석의 실력 발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그것은 나중에 따로 줄 수도 있는데 내가 간략하게 그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주거나 강의를 하거나 뭘 얘기를 할 때 이종복은 차트를 되게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를 해서 그 주식이 올라갔을 때 나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것을 픽스 시켜놓고 모든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용어 얘기할 때도 고점을 깬다라는 표현을 쓰는 전문가들은 뽀록구다라는 얘기 내가 진짜 많이 해주죠. 여러분, 용어 하나하나, 그 상대방이 구사하는 용어 하나하나에 어떤 그것도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2020년 이후에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저금리 시대, 경제 GDP는 완전히, 그저 금융위기보다도 안 좋아지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가는 이 시장에서 동학개미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 그것이 과연 가장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것과 매치가 되는지를 꼭 살피란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시면은 내가 영상을 뜨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가야지 될 내용이 있어요. 전기차 화이브지 매일같이 좋다고 매일같이 얘기했던 전문가들 지금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는지, 그들이 시장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반드시 살펴라. 반드시 살펴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게 이 종목은 그때부터 탄소 배출권, 폐기물 관련주, 과로하고 그때 그 당시에 늦장마가 있어가지고 장마 관련주, 농업 관련주 같이 추천했었습니다. 그죠? 과로 닫고 8월 중순이에요. 수소차, 그린 뉴딜 포함됩니다. 전기차는 이 종목은 추천한 종목이 없죠. 우리 산업은 내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산업은 아니 요까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 ECS 뭐 파수 막 그런 이상한 주식들 기억나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링네트 막 그런 종목들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맞죠? 꼭 여러분들이 결과를 확인하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거 패러다임 제일 먼저 파악하고 알려준다 이거야. 이 종목은 어서 변곡점에서. 근데 지금 변곡점은 가장 큰 변곡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패스 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팔고 갖고 있으면 내가 추천했던 자리에서 밀린 주식이 한두 개는 있어요. 근데 매도했으면 다 먹고 나온 거야. 그리고 나가 매도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가는 종목도 있고. 여러분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을 최근에는 추천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료의약품 알죠? 요건 패스시키고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적극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는데 이건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특별 할인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전기차 화이브지에서 쫄딱 망한 사람들이요 나에게로 와라 내가 다 해준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영상에는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는 뺄 겁니다. 왜냐면 패러다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내가 할인 이벤트를 해갖고 이제 회원이 왔을 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면 리스크 관리를 완벽하게 해주고 떼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장으로 간다면 떼돈을 벌어줄 수 있답니다. 이제 단정이죠. 요걸 맨 앞으로 원래 뺐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선 내가 최근에 회원 방송 나한테 그래도 어쨌든 회비 내고 방송 듣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시장을 리딩 해줬는지서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내가 요새 회원들한테 준 건 나는 야간 회원이 제일 먼저 나오죠. 해외 선물은 11,750에서 11,000 이게 많이 넘어가 있어갖고 말이 이게 헛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도 1000단위가 빠졌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뒤에는 들어갔지만 750에서 800 부근에서 매도 전략. 여러분들 내가 지난 영상에 나스닥 60분 차트로 금고준 거 있죠. 아마 지금도 보면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1,600 지지 여부. 여기서 청산할지 말지 고민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간 회원의 파생 전략이 315.8에서 317.5 부근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매도 전략.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현금을 높이는 거겠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312.5 지지 여부에 따라 이제 주식시장이 갈 길 간다. 요런 전략을 준 겁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듣고도 믿음이 안 갈, 아니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을 거야 아마.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312.5의 중요성과 307에서 303의 중요성이 이건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이걸 내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노출이 될 겁니다.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쪽이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주간 회원들한테 종목은 사실 최근에는 거의 문자 리딩 종목이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은 거래량이 없어요. 종목들이. 그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 좀 이따 얘기해주고. 문자 리딩은 없었으나 장중에는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줬다. 자율주행, 제약주, 에너지 관련주로 5%에서 8%밖에 안 나와 요새는. 아시겠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쵸 여러분? 예. 엄청난 거예요 그거. 요즘 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계략적인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또다시 이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갈 텐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과 이걸 같이 연결해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지수는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여러분, 주식시장이 지금 오늘 주식시장도 보시면은 우리나라 장은 많이 안 빠져요. 장은, 지수는, 그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수가 많이 안 빠집니다. 사실 2.9면은 이거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많이 빠진 게 아니야 여러분. 요거서부터 들어갈까? 아니야, 핵심 요점만 얘기해야 되니까. 장은 요거밖에 안 빠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시면, 방송 끊긴 거 아닙니다. 오늘장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시면 금융주가 강하고, 그죠? 철강 섹터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화학 섹터가 움직임이 좋은 거 아시죠? 최근 시장에서 움직임이 좋았던 쪽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은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결제주, 그 다음에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셉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뭐 화폐 관련한 종목들도 최근에 좀 움직임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지없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5G하고 전기차 쪽이 정말 오지게 약하죠 여러분. 그리고 IT 섹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대장 섹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이끌어왔던 3대장 섹터가 2차전지, 전기차, 5G, IT 부품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고 골 때리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움직임이 좋았는데 IT 부품주들은 움직임이 좋은 게 거의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름을 바꿔서 오구전자입니다. 거래소 종목이고 수급이 받쳐주고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의 대표주라는 장점이 있는데, IT 부품주들 대부분은 코스닥 종목이고 여러분, 그죠?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대주주 양도세 문제 요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 위주의 종목들이었고, 그죠? 3억 원 이상, 그러니까 가족 합산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뉴스가 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가족 합산이든 가족 합산을 안 하든 대주주 양도세 3억 원에 부과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점에서 3배, 4배, 5배씩 올라왔죠 종목들이. 그죠? 누가 사겠습니까? 기관 외국인은 그들을 사는 걸 꺼려 한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개인들도 마찬가지. 그들 주식들이 추가 상승하거나 다시 강력하게 가려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저쪽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일이 없지. 과거에는 뭉칫돈이 들어와서 그 주식들을 매수해서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차트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아까 그 얘기하면 되겠다. 과거에는 뭉칫돈 얘기하다가 넘어간 겁니다. 주가는 상승을 하려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래량과 양봉, 캔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얘기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나는 차트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기술적 분석을 중시 여기는 전문가다. 자,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보세요. 실적이 좋고 특별한 재료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호재성 뭔가가 있고, 그죠? 이런 주식에 매수세가 몰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그 차트에 녹아 있다는 거죠. 실적도 없고 악재가 있고 이런 주식들은 누군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주식을 활발히 건드리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도 거의 안 나오는 거고 대량 거래도 거의 없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반대로 이제 차티스트 말고 펀더멘탈을 강조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한 실적이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몰리건 기관 외국인이 몰리건 몰려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거 두 개가 앞이 먼저냐 뒤가 먼저냐.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를 7, 그죠? 펀더멘탈을 3, 그리고 차트에는 모든 게 들어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나는 차트에는 모든 게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자, 다시 강한 물량, 그죠? 강한 물량 들어올 이유와 명분이 없고 굵직굵직한 물량, 그죠? 뭐 거래량이 뭐 몇십만 주 되는 주식이 막 만주, 3만주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은 5만원대, 10만원대 주식이 뭐 1000주, 3000주씩 막 이런 물량이 딱 튀어나왔을 때 그걸 다시 누군가가 1000주, 3000주씩 막 사고 4000주, 5000주씩 사야 주식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대주주 양도세 3억 물량이 딱 박혀버리면 사도 3000주를 사는 게 아니고 200주, 500주 막 이렇게밖에 못 사겠죠. 그러니까 뭐가 강해져? 매도세가 강한 게 아니고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코스닥 150 종목들 보면은 거래가 급감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너무 쉽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알려주는 전문가 없죠. 추천 종목 대박 수익 난 거 자랑만 하고 그런 주식 또 있다고 그런 얘기는 해도 나 같은 얘기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걸? 자, 카트 시킵시다. 예. 그러면 왜 철강화학 섹터와 금융 섹터의 움직임이 좋을까? 이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바이든 후보자의 주요 정책들이죠. 그죠? 더 이상은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건데, 보시면은, 나스닥 시장 보시면은, 자, 보세요. 최근에, 그죠?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가 장대 음봉은 안 나와요, 여러분. 그죠? 장대 음봉은 안 나오고, 음봉인데 도찌형이나 꼬리가 달리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봉은 매도세인데, 꼬리는 저점 매수세라고 그랬죠. 그죠? 추가 부양책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강력한 매도세는 출회가 안 됩니다. 왜? 돈이 갈 데가 없거든. 근데 추가 부양책이 자꾸 딜레이되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매도세가 강해서 흘러내리는 이런 형국이고, 그죠? 지지와 저항에 입각해서 과거에 주가가 레벨업이 되기 전에 돌파했던 11,590에서 11,600 지점이 지금 강력한 지지가 된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여러분. 변곡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자, 나스닥 시장 내가 여러분들한테 17변곡점을 얘기해 주면서 16일째 저점이 나왔다라는 얘기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를 기준으로는 나스닥 시장은 29일이 상승한 겁니다. 그죠? 저 최고점을 기준으로 29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에서 매도 전략 줘서
11,600에 물린 사람한테도 추가 매도할 돈이 있으면 추가 매도해서 단가를 낮추면 무조건 수익 난다. 아시겠어요? 11,600에 물렸어도 갖고 있으면 딱 거기까지는 내려간다. 이런 리딩을 해줬다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랑한 적 있죠. 바로 이 변곡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이쪽에서 나스닥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갈 때는 추가 부양책이 지금 당장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강했어요. 맞죠, 여러분? USA 프레지던트 요 땡땡 확진되고, 그쵸, 여러분? 추가 부양 관련한 거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라라고 했을 때는 강력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는데, 이틀 뒤에 바로 3일 뒤인가에 퇴원을 하고 슈퍼맨이 돼서, 그죠? I'm 더 빅, 빅을 외쳐줬었죠. 그리고 펠로시 하원 의장도 조만간에 타결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했고, 누무신 장관도 그런 얘기를 계속 흘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주가가 날아간 건데, 앞불싸 협상이 타결이 안 되네. 그죠? 민주당에서 요까지만, 이런 얘기는 애들이 많이 했죠, 여러분. 예, 네, 요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으니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게 보이죠, 여러분.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적인 목표치, 그죠? 기술적인 목표치, 전고점, N자형의 목표치, 변곡점상, 중심이론 변곡점상, 변곡점에 다가왔어. 근데 도찌가 떠, 음봉이 나와, 자꾸 음도찌가 나와. 그죠? 차트에도 다 녹아 있다는 거지. 자, 카트하고 이렇게 됐고, 자, 그다음에 국내장으로 갑시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국내장도 매 한 가지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국내장의 변곡점은 내가 이런 거 진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야. 44일 연속으로 주가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젖히고 쉬었던 지점을 기준으로는 67일이 우리나라 시장은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패턴 자체가 변화가 된 시점이 여기니까 이건 우리가 52일로 보는 게 정수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3월 19일부터 6월 초중순까지 52일 동안 기가 막히게 올라간 다음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52일 동안은 추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회원가입해서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나가 이종복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이렇게 해줘. 이러면서 이걸 끊어먹는 지점을 찾는 거. 그게 중심이론 기법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것, 정말 쉬운 거 정도만 내가 알려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계략적인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 고점을 기준으로 대략 44일 정도 옆으로 기든 올라가든 조정을 받으면 거기가 변곡점이거든. 여러분, 요 날이 어제가 이 44일이 얼추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밀리든 어떤 변동성이 나와야지 되는 위치에 다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변동성이 안 생기고 계속해서 눈치 보기가 될 때는 52일이니까 앞으로 며칠이에요, 여러분? 8일. 8거래일 동안은 계속 320을 못 넘어가고 303을 안 깨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이상은 안 돼. 영업비밀이라. 진짜 시장 분석 오지죠,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이종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 뭐 종목들 오늘도 특징주 정도는 몇 개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탄소 배출권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어저께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 봅시다, 여러분. 제이시연이 또 급등하고요. 주가가 다시 지지권역으로 내려오니까 여러분, 지지권역으로 내려오니까
거래가 조금만 늘어나도 여지없이 주가는 움직이죠. 이거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특징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종복이의 추천주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여러분? 얘가 비트코인 관련주. 그죠, 여러분? 비트코인 관련주가 움직임이 나온 것도 결국은 뭐 때문에 나갔죠, 여러분? 어제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 얘기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화폐 개혁이나 뭐 화폐 관련한 얘기가 차기 대선 후보 사이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틈새장을 만들어 놓는 거고, 금융주도 보시면 은행주들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큰 변곡점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은, 나에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한 달 전서부터 계속 이 얘기 들은 거겠죠, 여러분. 내가 어떤 얘기까지 해줬는지 알려줄게요. 이거는 결과론이지만은 화이브지, 전기차,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카카오게임, 그 다음에 엔터주, 그죠? 어떠한 주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물릴 바에 나는 네이버와 카카오톡까지도 함께 곁들여서 얘기했고요. NC소프트도 같이 곁들여서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걔들을 살 바에는 포철을 사라. 아시겠습니까? 내가 녹화 영상 안 틀어줘도 되죠, 여러분? 그 어떤 그런 주식을 살 바에는 나라면 포철을 사겠다. 포철을 사라. 근데 여러분들은 포스코 같은 주식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포철을 리딩은 공격적으로 안 했지만은 그 얘기를 한 달 전서부터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9월 여기. 대신 나는 은행주는 추천을 안 했어요. 왜냐? 은행주는 BIS 비율이든 뭐든 뭐 이런 거, 그죠? 자기네들이 나중에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확보해놨던 게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조금 유하게 해줄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그동안에 올라간 것도 없고 등등등등 모멘텀은 있지만 채권,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겁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빚 못 갚으면은 그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은행주를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주식시장은 변화가 일어난 지 오래다. 그리고 과연 철강주나 전통주가 시장을 리드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도주인데 뭔 소리야 하면서 다시 전기차, 화이브지, IT 부품주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 등등, 이런 어떤 굵은 것들,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리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들어가 버리네. 여러분, 내가 유튜브 영상을 뜨면 처음에는 몸을 풀기 때문에, 요새는 눈치 빨라갖고 처음은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이종복은 영상이 뒤로 갈수록 기가 막히죠, 여러분. 뒤로 갈수록. 더 엄청난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BC월드. BC월드가 최근에 밀렸지만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BC월드를 추천한 거는 이쪽 지점이요. 그러니까 9월 중말순, 9월 22일쯤에서 23일 그 타이밍 기억나죠? 9월 23일에서 9월 말대 변곡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박 났던 주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밀렸다가 또 움직임이 나오죠. 그 다음에 화일약품도 이때 추천해갖고, 여기 보시면 9월 21일 날 20% 가까이 올라갔을 때 당연히 이 종목은 추천과 동시에 15% 올라가면 절반은 무조건 팔으라고 했죠. 이것도 원래 대박 났던 주식이요. 근데 이런 주식을 추천했다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노믹트리도 초대박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중앙백신도 살짝 물렸다가 여기 보시면은 10월 12일 날 중박 정도의 수익으로 바뀌었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락. 그죠? 보락도 중박 이상 나온 거고요. 오늘 또 추천해고 2,500원에 또 한번 팔아먹으라고 또 사인 줬고요. 아쉽게도 이거 KPX 생명과학은 거래량이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이거는 못 쫓아 들어갔지만 서울제약 추천해가지고 그죠? 서울제약 추천해가지고 이날 20% 가까이 폭등하는 것까지 또 손맛도 봤고요. 어제도 장중에 단타로 추천해서 뜨겁게 손맛을 봤고요. 알다시피 한국고트레일 그다음에 아까 제이시연 막 이런 것들 여러분 그죠? 중대박 난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녹십자 어제 얘기했죠. 녹십자 물렸었는데 본전 가까이 다 왔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녹십자 홀딩스는 좀 흘러내리고 있고요. 서린바이오도 수익을 주지 못하고 흘러는 내렸으나 13,000원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다시 밀려 있고요. 이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KMW, RFHIC, OE솔루션,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뭐 일진모티리얼 그 어떤 전기차, 그 다음에 IT 섹터들, 그죠? 심지어는 LG화학, 그죠? 네이버 막 이런 종목들, 그죠? 그 어떤 주식과 비교해서 억울할 게 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억울할 게 0입니다. 근거 9월 23일 있지 않습니까? 있죠 여러분? 이게 근거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뭐 대주주 양도세 얘기서부터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런 거 다 이 종목은 이미 한참 전서부터 이런 걸 다 브리핑을 해준다는 얘기지. 변곡점에서는 완벽하게 브리핑을 해주고 지수 전망치 다 해주고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SFA 관련해서도 한 코멘트를 또 드리고 가야 되는, 한번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주식은 고점에 있는 게 아니었죠. 그죠? 저점에 있었던 주식이다 보니까 엄청난 주식이에요. 이 주식은 무궁무진한 주식입니다. 저점에 있다 보니까 이 주식은 오히려 그동안에 소외받았다고 최근에 급등했던 겁니다.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시장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길게 가면은 안 되니까 영상을 두 개로 나눌까? 지금 뒷부분이 종목 얘기가 많이 들어갔죠? 안 돼. 그래도 끊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들은 사람들한테 또 줘야 되니까 주식시장 기술적 분석도 좀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자 보시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자 시장은 고점에 떠 있으면 무조건 그죠? 여차하면 급락 나와요. 오늘 지금 해외 증시도 여러분들 보시면 중국 시장이 그죠? 아까 보면 장중에 15,800까지 급락 나왔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까 내가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니까 보세요 여러분. 나스닥과 닥스를 보시면 닥스는 이미 전저점이 깨질 것 같은 보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미 닥스는 전저점으로 밀려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닥스가 이 저점을 깨고 밀려 내려가면 약세장 들어가는 건 100%지 100%.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면 해외 선물 혹은 파생하는 사람들 혼자 눈치로 하지 말고 회원가입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닥스는 뭐 천전 천승입니다 여러분. 천전 천승. 어쨌든 간에 닥스 보시면은 요 땡땡 때문에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동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동 약하죠? 다우가 왜 잘 버텼겠습니까? 전통주가 많잖아. 전통주가. 여러분 그죠? 철강 에너지 막 이런 섹터에 전통주가 다우에 많죠. 많죠. 근데 다우도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게 쌍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디테일한 얘기는 안 돼요. 어찌 됐든 간에 다우가 고점에서 적게 빠진 것도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그죠? 추가 부양책의 혜택주죠 얘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덜 빠지는 거야. 자 보시면 차이나 아까 장중에 엄청나게 크게 흔들린 이유가 차이나는 신고가죠. 그죠? 차이나는 신고가기 때문에 흔들리면 크게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자 우리나라 시장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은 닥스, 나스닥, 다우의 중간 위치 정도.
그죠? 중간 위치잖아. 딱 봐도. 그죠, 여러분? 그럼 왜 312짜리가 중요한 거냐? 자, 312짜리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지난번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312짜리 아래로 오면 약세장, 312짜리 위로 가면 강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리딩해줬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줬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저 312짜리는 과거로부터의 이 연결 선물의 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연결 선물의 차트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2011년 금융위기, 유럽 위기 때 고점이 297짜리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296.7인가 296.9인가 그래요, 여러분. 296.9 맞죠? 이 기억력은 진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312짜리는 요고점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시장이 2018년 쓰리바닥 다중천정을 주고, 그죠? 무너지는 여기에 중심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2018년도에 장이 무너질 때 212.5, 213. 얼마, 아니 312.5에서 314 사이에서 엄청나게 횡보를 하다가 거기가 깨지면서 다중천장이 완성되고 약세장이 들어왔던 바로 그 지수대입니다. 그 다음에 302에서 303짜리는 한 번 더 젖혔던 그 지점. 여러분, 그래서 요 지수대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297 얘기한 거 기억나죠? 그 297이 그 자리인 거야. 더 이상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진짜 생각할 걸 많이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잘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죠? 하기야 영상에 하나는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요일날 야간 강연 방송 적극 참여도 이거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할인 이벤트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함께 하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한 겁니다. 이 종목은 약세장에서도 분명히 돈을 벌어줍니다. 대신 장이 좋고 강세장일 때는 종목이 막 10대 개씩 날라댕기는데, 지금처럼 뻘쩍지근한 장에서는 서너 개 정도의 종목밖에 안 줘요. 그런 장단점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기 바란다 라는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